안녕하십니까. 평택천넘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화이자와 백신 1억 개 확보를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화이자에 생산하는 백신을 12월부터 생산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죠. 그래서 12월에 완벽하게 생산이 된다, 그런 전제하에 이런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희소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소한 12월 정도만 백신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 그리고 내년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1억 개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자금을 또 시장에 푸는 그런 그 예산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00조 정도, 그리고 공화당은 3,000조 정도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흐름이 재밌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훨씬 앞선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가 됐을 수가 있겠죠. 공화당에서 1,000조 정도만 풀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3,000조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반대 상황이에요. 바이든이 지지율이 더 높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그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재밌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어쨌든 돈을 많이 풀면서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어쨌든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분기 성장률, 대한민국이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3.3%가 나왔어요. 22년 만에 최저 수치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16.6%가 급감을 했는데 5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수치고요. 2분기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들은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1분기도 좋지 않았었고요. 2분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3분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좋은 어떤 그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시장이 하락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가 강했어요. 제약업종 테마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게 꺾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약업종, 또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바이오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었던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역시 수급을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 흐름의 영향,
뭐 장막판으로 가면서 선물 쪽에서 좀 땡겨주는 흐름 그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았고요. 미국 선물이 장막판으로 가면서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아서 시장이 하락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입니다. 코스피는 운송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좀 떼는 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이렇게 확 가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도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이오 쪽,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는 이쪽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잘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죠.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닥은 보시면은 자,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 3% 넘게 상승했죠. 굉장히 강했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닥에 보시면은 제약업종 뭐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 빨갛죠. 예,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역시 기타 서비스 업종에도 바이오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그래서 오늘 테마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정도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뭐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갔다는 것이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또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를 많이 했어요. 9,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뭐 막판으로 가면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역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나온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운송장비 업종이 강했는데요.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역시 코스닥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테마주들의 강세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내인데요. 평택천놈 요금에 대한 가격이나 안내입니다. 현물 SMS는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은 115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가격보다 확실하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현물이라든지 이쪽의 컨디션이 현물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인을 했을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방송도 175만원이었었던 게 지금 115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롯데지주, EDGC 두 종목인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이죠. 롯데그룹의 지주사인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역시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 테마주죠. 자, 보시겠습니다. 롯데지주는 오늘 급등했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뭐 여기서 던지는 건 좀 억울하죠.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본전 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반등하면 위에서 매도해주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단기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 빠지면은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특별하게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기대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DGC 이 종목은 코로나 테마주죠. 이 종목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날
자,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다시 매수를 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에 추천 가격이 12,300원이었어요. 그래서 12,300원이 가격이 안 왔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서 12,500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날 화요일이죠. 12,550원을 찍고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더라고요. 이날도 12,800원까지만 왔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호가 차이죠. 50원 차이로 한호가 차이로 놓쳤는데 그리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셨다가 뭐 더 가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아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추천을 해서 잡히든 안 잡히든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또 관심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과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한양행 우선주 자 플러스 25% 매도했고요. 오상자이엘은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5,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5,500원에 추천을 했는데 뭐 거의 최저점 매수죠. 최저점 매수가 되고 나서 그리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68,800원에 매도를 했는데 더 급등을 했어요. 사실 장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홀딩을 할까 아니면은 수익을 한 40% 정도로 조금 확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조금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강한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웠고요. 조정받으면은 다시 또 접근을 하려고 오늘 장중에 또 추천을 했는데 가격은 안 왔고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25%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단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상자이엘은 이 종목은 9,2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 9,200원을 추천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 추천주 중에서 유일하게 중기 종목으로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최저점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나서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홀딩을 시켰어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6% 정도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락하면은 20% 플러스 20%의 매도, 상승하면 일단 홀딩. 그래서 조금 상승하면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결과가 괜찮고요. 최근에 추천했었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수익 매도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장중에 또 짧게 최근 그 단기 추천주 중에서 마이너스 5% 짧게 손절한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역시 손절은 하는 종목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손절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수익은 크게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7월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또 수익이 계속해서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강세 지속이 예상이 된다.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크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수 전망을 오전에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흐름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 순환매, 최근에 코로나 테마라든지 정부 정책과 관련한 테마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또 순환매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단기 매매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수대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지수가 꺾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하자는 얘기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계속
간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여기서 곧바로 꺾인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이랬을 경우에는 단타 위주 대응이 낫죠. 장중에 어떤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밀리거나 좀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접근을 해서 또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장중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점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수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 2150이 깨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2100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상방에 대한 그 어떤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과매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장중의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방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뭐 최소한 2100선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려움 없이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선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23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